그렇게 해서. 예.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프린트물 드린 내용이 가장 기초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 물론 여기에서 더 확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도 하지만 우리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앞장 위에 그 복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희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 이름이죠, 복희. 그 박복희는 우리 고모입니다. 박복희는 우리 막내 고모. 이 태호복희 씨라고 삼항오제 때 삼항에 신농 씨하고 복희 씨, 그죠? 그래서 복희 씨가 이 삼황국의 첫 임금이다 이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용마의 등에서 그림을 하도라는 그림을 발견하고 하도라는 그림은 상생도를 말합니다. 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숫자예요, 숫자. 수. 그럼 이제 나중에 저게 55쪽에 보면 책에 55쪽에 보면 수가 있습니다. 목은 3과 8은 목이고 화는 2, 7 화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쪽에. 그 상생도를 1과 6은 수고 이래 있어요. 그래 이런 수라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수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상생도를 오행의 상생도죠. 상생도를 하도라 하고 그 그림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주역의 8괴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9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국의 우란의 사람이 이제 있죠. 사람이 임금이 거북의 등껍질에서 문양을 보고 낙서도를 만들었다 해놨습니다. 낙서도는 이제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낙서도는 그 오행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상극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도와 낙서는 그 숫자로 점의 숫자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의 숫자가 그래서 하도 낙서 이라고 끝글자로 도서죠. 그래서 도서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서관이란 우리 문명의 가장 근원지이다. 그래서 하도 낙서 여기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어원이 그 인류의 지식을 어원인 이제 이 도서관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주역의 근거가 된 거죠. 주역의 근거. 그렇지만 중의역의 근거지만은 우리 명리학적으로 보면 오행의 근거예요. 이게 또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더 발전되어 나가가지고 주나라 때 문왕이, 그죠? 문왕이, 이 주나라 창업주 임금 이래 돼 있죠. 64개를 설명하는, 그죠? 이 괴사전을 만들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왕의 아들이 주공이죠. 주공이, 문왕의 아들, 글자가 막 흐름해졌네. 64괴 곱하기 6효, 효로 해서 384개의 효를 설명하는 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자가 주나라 때 공자죠. 주역이란 바로 주나라의 때의 역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역이. 책 제목이 아니라 그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이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공자가 이 주역을 이제 탐독을 하는데 이 뭐 3,000번 이상 읽어가지고 책을 묶어놓은 가죽끈이 뭐 달가가 떨어지도록 읽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주역의 참고서 같은 내용을 10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익을 자기가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철학적 사상, 10익이라는 내용은 주역의 참고서 같은 철학적 사상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추가해서 이제 이 주역을 완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기 자기 글에는 이제 메모해 놓은 거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법칙을 가르쳐 주는 학문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명리학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목적이 바로 이 궁극적 목적은 이거예요. 그런데 뭘 주역도 사실은 보면 점치는 거잖아요. 주역도 점이거든. 효를 뽑아가지고 효를 뽑아서 괴를 만들고 그죠? 점치는 거거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점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제가 메모한 게 주역은 그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법칙을 가르쳐주는 학문이다. 제가 지금 이걸 읽어보니 참 잘했네. 읽기를 잘했네요. 명리학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연에서 뭔가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뭔가를 배우자는 거잖아요. 그 같은 맥락이다. 이래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평명리라고 해놨죠. 가로로 쭉 쫙. 자평명리는 음양오행은 길을 말한다. 정신, 그죠? 정신. 보통 우리가 뭐 육신이라고 자꾸 귀신 신자를 많이 써요. 여기서 보면 이 신자를 쓰는 건 정신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귀신 신자를 쓰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뭐 신의 이제 그런 이제 이 맞대어서 이제 이해를 하실까봐 이 정신을 말한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 음은 양을 지향하고 양은 음을 지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노자라는 그 참 어른 큰 스승이지만 노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학자들은 공자와 뭐 친구다 이렇게 하는데 공자보다 한 20살 많은 형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양반도 우리 자자 들어가면 다 유명한 스승이잖아요. 자자 들어가면 그죠? 유명한 스승을 많은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함 속에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어떻습니까? 그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이 있어야 된다라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음양이 조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양이 잘 조화로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 강함은 뭡니까? 양이잖아요. 부드러움은 음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 이거 보셨죠? 이 그림.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이거 보셨죠? 우리 태극기에서 본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곤감리에 나오는 걸 태극기 양쪽 4개에. 그죠? 요거는 일자로 바로 꺼 있는 거는 양이고 끊어진 거는 음이에요. 이렇게 교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 음양이. 그래서 음은 둘을 말하고 양은 하나를 말한다고요. 하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동서남북. 그리고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목화금수. 수화 목금. 이 그림이거든. 근데 양과 음의 조화다. 제가 이제 노자께서 하는 얘기 뭐라고 했습니까?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양 속에 음이 있어야 되고 이 얘기는 이거는 불을 말합니다. 불. 불은 이 불자 않습니까? 불. 불이 어떻습니까? 우리 촛불 보시면 알아요. 촛불이 빨갛게 활 날려. 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화를 뜻하거든요. 화의 에너지, 화의 성정이 뭐냐면 훨훨 날아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튀어나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훨훨 날아감, 기체화되는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럼 기체화되면 무슨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런데 불을 보면 그 속에 장작불도 보면 항상 보면 그 속에 까만 게 있습니다. 핵처럼. 그게 바로 음이에요. 불은 화는 색깔로 따지면 붉은색이다. 수는 색깔로 55쪽이 다 있습니다.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하나를 보면 안에 검은 게 없으면 불이 날아가 형상이 없어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화예요. 그게 화의 성정이라. 그래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펄펄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걸음걸이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훨훨 날아가 버려요.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오행들의 성정이 그렇다는 거거든. 그럼 그 성정만 우리가 이해를 잘 하면, 아, 이 사람은 그렇게 했네. 저 사람은, 야, 굉장히 걸음이 빠르니까 화기가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딱 그렇게 하면 또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일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 다양하게 이제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의 기운은. 그럼 목은 어릴 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화, 금수. 우리가 우리 한 생을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은
펄펄 날아가지만 음양의 조화가 화로서 물로서 잡아준 거예요. 요게 불이다. 요건 불. 그래 우리 근곤감리가 뭡니까? 하늘과 땅. 그죠? 저서도 근곤 뭐더라? 성삼문시신가? 근곤이 만백설할 땐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백야청청하리라 하는 모르지 아시잖아. 그거 보면 근곤이 만 꽉 찬 백설이 온 천지에 하늘과 근곤이 하늘과 땅 그 꽉 찼다는 얘기죠. 만 찰만 찼었어. 그거 나오 우리 태극에 나오죠. 근곤감리 이래 나오죠. 그 감리는 물, 그죠? 불. 요거는 물이라. 물은 요 부드러움 속에 음이잖아. 속에 양이 있다. 이게 뭡니까? 물은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그 물에 살아남는 게 없죠. 그 기운이 물에 가면 태풍이 아니라 이 물이 서쪽으로 지나가면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살아남는 게 그걸로 만나. 그게 이제 음양의 조화라는 얘기예요. 강하고 산. 그 이제 우리가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말한다. 정신 음양은 그래서 음은 양을 지향하고 양은 음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이제 목화 금수, 목화 토금수라고 해놨습니다. 요 내용이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목화 토금수 세로로 했는데 목은 이제 제일 앞에 보면 봄, 그죠? 계절은 봄을 말하고 뭐 화는 여름을 말한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55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중앙을 말합니다.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이제 가을을 말하죠. 아까 여기에는 목화 금수는 여기 있어. 여기가 이제 이 목이 되고 여기는 화가 되죠. 항상 위로 치솟는다라는 거죠. 여기는 상승한다. 그죠? 여기는 하강한다라는 거잖아. 이건 금. 금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다. 본래대로. 이렇게. 그죠? 근데 아까 하도와 낙서는 수는 점이 1.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토는 가운데거든. 음양을 같이 하고 있다. 토는 가운데. 숫자는 5와 0을 말하는 거죠. 5와 10을 이야기하기도 0을 말하기도. 그래, 요 이제 1, 2, 점이 요는 3, 4. 그래서 각각이 5를 더해서 1은 5를 더하니까 7이 되고 점이 7개 찍히고. 이거예요. 이게 하도에 나와 있는 기라. 하도와 낙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목화, 금, 토, 금, 수가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고 그 다음에 명리학적 오형으로는 목화, 토, 금, 수죠. 방금 요것처럼 목화, 토, 금, 수의 기호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하면 요 야단을 전부 한자로 써놨죠. 나무 목자 쓰고 불 화자 쓰고 나무의 성정들이 보면 여기 자라나면서부터 앞만 보고 쫙 자라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의 성정은 나무가 착 자라는 것과 같구나.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씨앗에서 탁 나와가 수란 놈은 씨앗을 말하거든요. 수란 놈은 정보만 가지고 형체는 뭔지 모르지만 이걸 말한다. 그 우리 머릿속에 건 모르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다 수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에서 내가 생각했는 걸 행동으로 움직이면 수생목한 거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씨앗에서 정보만 가지고 저기 뭔지는 뭐 대춘지 뭐 벤지 사가지 몰랐는데 탁 세상에 나온 게 세상에 튀어나온 게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게 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나무는 새싹을 말한다. 그 옆에 새싹 해놨죠. 새싹. 근데 새싹 옆에 보면 또 어린 시절 이래 놨습니다. 우리 인생을 봤을 때는 목은 어린 시절을 뜻하단다. 그 새싹은 열이잖아요. 새싹은 열이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뚫고 나오는 그 씨앗 딱딱한 데서 뚫고 나오는 힘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건 같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어떻습니까? 아들이 어린 시절을 약하지만 천방지축의 기운은 강하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목의 기운이, 목의 성정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음목하고 양목하고는 그 성정이 틀립니까? 다르죠. 목의 기운이긴 하지만 다 음목과 양목은 다르죠. 양은 뭐면 항상 양은 시작하는 것이고 음은 수렴하는 것이거든요. 목에서 양목은 목을 시작하는 거고 음목은 목을 마무리하는 거고 그래야 화로 넘겨주죠. 그렇죠. 또 화에서도 양화는 화가 시작하고 또 음화는 화를 마무리하는 운동성이죠. 그래야 토로 넘어가죠. 예, 그런. 근데 하는 성정들도 보면 양은 어떻다 했습니까? 양과 음의 성정을 분리해보면 그 바로 뒷장에 음양에 이제 그 중간점에 보면 심리적 성정, 성격적, 사고적으로는 양과 음은 양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진보적이고 지난 시간에 했죠. 진보적이고 다사간내의 만남이고 행동지향적이고 이러한 성정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의 양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정을 목이 시작하지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의 목은 어떻습니까? 내성적이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목은 예를 들자면 양과 음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처음에 새싹의 요 뿌리에서 바로 탕, 이제 목으로 시작합니다. 목으로 시작하면 처음에 시작한 게 목이 시작하면 양의 목이죠. 양의 목으로 시작해서 음의 목으로 가는 거죠. 음의 목. 그래서 양의 목은 간목이라 했고 하늘에는 음의 목은 을목이라 했는데 이 성정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딱딱함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기운, 그 엄청난 힘이 있어야 튀어나오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면서 이래 이 가시가 벌러지고 하잖아요. 그에 보담은 유연함이에요. 목을 앞만 보고 참 말을 눈을 가려갖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그러한 성정이 바로 양목의 성정인데, 그죠? 음의 목의 성정은 능쿨 식물 같은 거. 그렇지만은 부드럽지만 강한 거죠. 양의 목은 강한 것 같지만은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죠? 그래서 그 양과 음의 차이. 그 전체적으로 목화 오행의 양과 음이 다 있잖아요. 그 오행의 양과 음은 양은 대체적으로 그 음에 비해서는 부피가 크다. 이렇게 보실 때입니다. 성정이 크다. 또 음에 비해서 강하다. 그죠? 그럼 음목은 양목에 비해서는 약하다. 부드럽다. 또 화도 양화는 태양과 같지만 병화는 태양과 같지만 음화는 밤을 밝혀주는 달도 되고 별도 되고 태양이 양이니까 다른 거는 당연히 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다. 우리 이 빛이 만약에 양이라면 요거보다 적은 후레쉬 같은 건 음이 되겠죠. 같은 성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유해서도 좋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요렇게 요 대목을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한 칸 더 가면은 일의 출발, 일의 시작. 그리고 목의 성정이 강하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참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정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 그다음 목은 행동적이다. 그다음 목을 능력으로 봤을 때는 화는 사회적 유명을 하라고. 화의 성정은 뭡니까? 밝다. 기본적으로 밝다. 그럼 성격이 밝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라요. 그죠? 또 화는 뭐라 했습니까? 양의 거기니까 튀어나간다. 기체화에 대해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양은 반드시 음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음의 성정이 있어야지 양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음이 없는 상태에서 양만 있으면 형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누구 한 명의 화가 재물이라면 화가 재물인데 일단 재물이 화라면 와, 니 돈 있는 건 남들이 다 알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굶어 죽어도 그건 배 터져 죽어도 굶어 죽어도 가죠. 화가 재물이면. 근데 그렇게 보는. 그런데 화가 수가 있으면은 그 화를 잡아주는 거잖아. 현실화된 내 재물이 될 수 있는데
수가 음이 없으면 그 돈은 나는 돈 버리는 것 같은데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음양의 조화가 안 맞아서. 근데 화하고 수하고는 극이지 않습니까? 예? 화하고 수는 수는 그렇죠. 화하고 다르죠. 극이지 않습니까? 제가 않겠습니까? 여기 아까 이렇게 했잖아. 요건 이렇게 했잖아요. 음양의 조화고 내가 노자 이야기하면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양이 겉으로 쌓여 있는 모양의 가운데 음이 잡아주는 거. 불. 그리 요게 양이라는 거죠. 요게 양. 왜 불은 요게 형체, 요게 음에 의해서 형체를 갖춰진 거예요. 아니면 요 음이 없으면 불의 형체가 없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불이 많은 사람하고 물이 많은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예. 물이 많은 사람이 불이 많은 사람을 불을 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야. 아닙니까? 아니요, 맞는 얘기죠. 자, 물은 음이잖아요. 이 물은 음이잖아. 그죠? 음은 어떻습니까? 차분해요. 이거는 훨훨 날아가잖아. 얘는 차분해. 이거 시끄럽잖아. 이건 조용해요.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성이 나고, 이 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 잘 냅니다. 막 하면 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위에 조화가 맞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화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 좀 호칭을 못 하겠는데 많지 않으시던데. 진짜로 이 남자가 양인데다가 양기가 많으면 진짜 버럭합니다. 그리고 또 많아요. 화가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때 여자도 화가 많아가 버럭 같이 가면 뭐합니까? 끝난 거지 뭐 그러면. 그죠? 그럼 수울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수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죠?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수는 지혜를 말한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이 익힙니다. 그래 조화를 잘 맞춰주는 거죠. 화가 버럭하면 얘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나. 그 따로 이제 또 조용하게 조화가 잘 맞는 거죠. 서로 뭐 불을 끄고 상극적인 관계는 맞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 사람 사는 관계에서는. 그런데 그래 만나면 화는 화끼리 만나면 잘 맞죠. 어떤데 오늘 뭐 술 한잔 됐나 어디 나갈까 오케이. 그럼 한 잔 먹고 나면 둘 또 차가 그러고 싸웁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 그 음양의 조화는 술을 막 먹으려고 해도 이 사람도 아이 또 덜 뭐라고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말려주잖아요. 이 조화가 잘 맞는 거죠. 너무 잘 맞으면 안 된다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조화로우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계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는 요걸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는 요 대목을 제가 좀 더 다양하게 설명 또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기초과정 시간에 요 대목을 이제 넘어갑니다. 글자 혹시 안 보이는 거 없으시죠? 글자는 뭐 읽기가 힘듭니다. 예? 선생님 글자도 참 알아먹기 힘들게 쓰세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학문적인 느낌은 무엇입니까? 예, 조금 예. 그 이제 요 한 가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 제일 끝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밑에 제일 좌측 아니 제일 뒷장 말고 제일 첫 장 제일 우리가 볼 때 오른쪽 편에 있는 거 보면 그 바로 옆에 보면 목에 쭉 옆에를 보니까 시작 시도 돼 있고 그죠? 그 옆에 보면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자존심, 경쟁심, 주체성. 저는 여기 시작과 시도를 여기 자꾸 시작과 시도로 자꾸 읽히는 거야. 시도를 또 이렇게 맞아. 뭐 일을 첫 시작한다 이런 얘기. 예.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목이란 성정은 자존심을 뜻하기도 하다. 그래 목기가 좀 강한 게 있으면은 자존심, 경쟁심 이런 걸 뜻하거든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목의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는 계절적으로는 봄의 계절이잖아. 봄은 어떤 1년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은 어떻습니까? 목의 시간은 인시, 그죠? 인묘진 인시. 인시는
보통 미시가 1시 반에서 3시 반, 자시가 어떻습니까? 11시 반에서 12시 반이잖아. 그죠? 1시 반이죠. 자시라 하면 11시 반에서 2시간에서 1시 반까지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자다면은 축시잖아. 축시는 고수 2시간 돼서 3시 반. 그럼 축은 축시란 수, 목, 화, 금. 수는 자시를 지나서 축시가 오고, 축시에 1시 반에서 3시 사이는 모든 짐승들이 잠에서 깨고, 그죠? 그 다음에 시기전은 다 겨울이잖아요. 겨울에서 이제 이 봄의 계절, 여기는 봄이잖아, 목에. 그죠? 인묘, 진, 봄의 구. 하루를 보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시간대는 인시는 3시 반에서 5시 반, 묘시는 5시 반에서 7시 반. 이 이제 아침 출근하죠. 그래서 인시에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는 시기다. 그죠? 인시에는. 이렇게. 시간도 보면 아까 55쪽 그 밑에 보면 그 시간이 있습니다. 자시부터 해서 시간이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성정은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 우리 인생에서도 시작하는 거는 거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거의가 어머니 부모님 설하에 있을 때, 그 대개가 한 20대, 옛날 뭐 과거 시험 볼 때거든 보통 뭐 19세 뭐 이래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한 20세로 봤을 때, 그때가 아들이, 그렇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이제 그런 시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 사춘기는 아들이 많이 당겨졌죠. 연령 때문에 많이 당겨졌지만, 그럼 목의 성정은 그러하다. 그다음 화의 성정은, 화는 시작했는 놈을 더 확장시키고 분열하고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 이게 화의 성정이에요. 화는 가만히 놔두면 안 잡으면은 가는 막 나갑니다. 화가 중중하면, 명에서 그 8글자 중에 화가 중중하면 막 나가려고. 가만히 있지 못하다. 그런데 위에 4개 있고 밑에 4개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게 더 두드러진다.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펄펄 뛰어다니겠네 이런 거거든요. 밑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잖아. 열정, 뜨거운 열정 속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떻습니까? 한번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 그 열정, 이제 이렇게 한다. 그리고 화란 확장하고 분열하고 펼쳐지는 기운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표현하자면 자율적인 마음, 그죠? 활동성. 또 화는 또 배품을 말합니다. 이런 걸 우리 연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화가 목의 성정을 능력으로 비교하면 화는 밝다. 그리고 화는 무엇이든지 남들한테 밝기 때문에 속임이 없다. 그죠? 속임이 밝다. 다 드러낸다. 또 화는 이 밝음을 뜻하는 사회적 유명을 말한다. 만약에 병화는 양의 화거든요. 이 병은. 음의 화는 정화예요. 이건 음의 화거든요. 병화는 밝음. 이것도 밝음이 좀 부분적 밝음. 촛불과 같다. 태양과 촛불. 이런 거. 밤을 밝혀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기 달, 별 이런 거죠. 부분적 밝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죠. 대표적으로 양화인 병화는 태양을 상징하고, 음의 화는 병화는 태양 외의 부분적인 밝음을 말한다. 그죠? 만약에 정유라는 게, 이 유라는 것은 금을 쇠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큰 바위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살론적으로 정유일주는 바위의 촛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형상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이렇게 명리적으로. 그래서 그럼 정유일주는 전부 바위 밑에 가서 다 빌어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럼 무속인이나 뭐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과연 이제 전혀 일리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 병화는 만약 우리가 이 중국 이게 이제 지금 기본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나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여기 이제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 돈,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잖아, 이게 명예일 수도 있고, 또 글과 학문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러한 것들이 다 밝다. 그러한 것들이 다 빛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밝다. 목생화 하잖아. 목을 통해서 내가 밝아지네. 근데 내 주변에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 끌어 모이는 게, 저 가면 뭐 훤하게 밝거든. 뭔가 있는 거 싶으면 와보면 개털이.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병화일간자들은 남들이 보면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끌습니다. 왜? 밝아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피곤하잖아. 그래서 나도 쉬고 싶은데 사람들 자꾸 내한테 뭐 상담하고 이야기하러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피곤할 때 피곤하지.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피곤하고 좀 쉬고 싶어도 다 상대 다 잘해줍니다. 병화일간자세요? 좋으세요. 밝아 보이잖아. 뭔가 에너지가.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우리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토라는 것은, 토라는 개념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이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시기. 그러면서 유지하고 조절하고자 하는 거죠. 조절, 변화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토의 성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금 이야기했잖아요. 화에서 금으로 가는. 목은 시작하고 성장해서, 화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분열하고자 하는 것을 토의 에너지로 딱 가둬들이고, 그죠? 토의 에너지, 양과 음을 교차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조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의 양과 음을 조절하는 토의 개입에 의해서 양을 나가려고 하는 양을 잡아주고, 음의 성정으로 변화하게 해준다는 거죠. 음은 뭐, 여기서 수렴을 하고, 그죠? 수렴하게 한다. 그래서 금의 성정은 수렴, 정리,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정리, 정돈하는 거죠. 그래서 금기가 약하면, 이제 제 지론입니다. 금기가 약하면은 먼저 일어나서 정리, 정돈하는 것부터 해라. 그 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금을 쓴다는 얘기잖아. 일기도 써라. 뭡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금의 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명에 없는 금의 기운들을 쓰는 거거든. 그게 용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수렴하고 정리했는 걸 다시 하나로, 본래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수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해놨습니다. 금은 분별하고, 그죠? 나눔하고, 마무리하고, 끌어들이다, 모으다 라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어린아이 때나 조금 클 때는 어떻습니까? 온 방이 저질하는 거예요. 목의 성정 어떻습니까?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죠. 화의 성정으로 가면 막 분탕징이는 거잖아. 그죠? 막 퍼들어나는 거잖아. 금은 어떻습니까? 싹 꽂아들이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거죠. 정리 정도 싹 꽂아들이고, 그걸 꽂아들이는 것을 금의 행위죠. 금의 성정을 쓰는 거예요. 그걸 박살에 딱 넣으면 하나로 딱 묶어놨잖아요. 박살을. 그럼 그게 이제 수가 된 거죠. 요렇게 이제 이 오행을 요렇게 이해할 수도 된다네. 다양하게. 그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게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뭐 변화하는 이치를 이해하고, 요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 요게 다 요것과 그것과, 그래서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 진짜 요런 메커니즘을 잘 빨리 이해하시면 명리는 빨리 진짜 이 도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제일 밑에 해놨는 거, 뭐 제일 밑에 거는 보면 비급, 이래가 비급 밑에는 나, 능력 해놔놓고, 그다음에 화살표의 식상, 요건 이제 중급에서 해야 되는데, 또 식상 옆으로 화살표 해고 한자로 재물제자입니다. 막 별로 그리나는 재물제자를 말하고, 그 옆에는 화살표에서 관성, 관명예를 말하고, 그 옆에 화살표는 인성 이래 놨습니다. 그 밑에 이제 비급은 나를 칭하고 능력을 말하고, 그 식상은
내가 행하는 일, 과정 이런 걸 갖다 식상이라 하고 그 옆에 제 밑에는 결과가 돼 있죠. 결과. 그래 과정을 거쳐서 쟤는 결과를 말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화살표 해놨는 거는 이 제도권, 확인, 관성은 이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인성은 인정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명속에 인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참 여기서는 기초과정이니까 인성 그 다음에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는 음양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양의 이해도 사실은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여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음양에 대해서 음과 양은 우리가 한시 분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음은 양에 비해서 양이 없으면 음이 없는 거죠.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데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 이런 거죠. 항상. 그런데 음에 비해서 양은 좀 크다,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활동적이다 이러면, 음은 또 양에 비해서는 작고 좀 소극적이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 그 밑에 사상은 지금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중간 밑에 주역에서 음양 사상의 표현은 천이 밖에서 질을 감사하고 일월이 운행하고 천지 수하에 기가 그 사이에 항상 운동한다. 여기 사상과 오행을 낳는다 이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하면, 요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요거는 진도에, 자, 우리는 이제 양과 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양과 음이 이제 이 변화하는 거죠. 이거 양은 상승하는 기운이고 음은 순환하는, 또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요.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데 양에서 또 음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음에서 음과 양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제 기호가 갖다 붙습니다. 기호가 갖다 붙는데 오행과 사상이라는 기호가 갖다 붙습니다. 그래 요거는 뭐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이 오행을 낳고 이런 얘기예요. 그 주위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런 남들 요 지금 표현이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제 오행과 사상을 낳는데, 오행은 뭐라 했습니까? 목화, 양에서는 목과 화가 나오고 음에서는 금과 수가 나온 거죠. 그죠? 그 중간에 토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에. 그죠? 사상은 계절을 말합니다. 계절은 목은 어떤 게, 그렇죠. 목은 바로 봄이었다. 1년을 시작하고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도 목이잖아요. 그죠? 화는 당연히 여름이겠죠. 덥다. 불이니까 덥죠. 토는 환절기, 그렇죠. 변화하는 것. 환절기를 말한다. 금은 당연히 구두들이니까, 그죠? 가을을 말하고, 수는 겨울을 뜻한다. 이게 사상이에요. 오행과 사상. 그죠? 오행과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자연이 이 변화하는 어떤 그 하나의 한 과정들을 보면은 우주 천지가, 그죠? 천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들이 상호작용을 서로 작용에 의해서 변화한 거죠. 이걸 천수상하여 하늘의 기운이 땅에 들이우고, 들이울 수 있다고 쓰거든요. 그 기운을 천수상하고, 하늘의 기운을 땅으로 들이우고, 지수 받을 수, 그걸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천수상지수형의 형태로 자연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요걸 지금 우리 명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봄은 오행적으로 목이라 하고, 여름은 오행적으로 화라 하고 이런 얘기예요. 환절기는 여기라 하고. 그래서 요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간 게 뭐가 하면, 일단 오행까지는 다 나왔죠. 오행은 목화 토금수, 요거는 천의 기운,
천의 기운을,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그래서 밑에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땅의 기운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천수상 지수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봄에는 색깔이 파릇하잖아요. 그래서 봄에